고소인은 김모 씨고 한 명이고요. 네. 피고소인이 명땡땡 씨입니다. 명태균이잖아. 그건 얘기해도 돼.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피고소인이 김태열, 네. 그리고 김영선. 네. 이렇게 세 명입니다. 김태열은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이죠. 소장이고 현재 소장. 김영선은 누구죠? 지금 창원 의창 전 지역구 국회의원이죠. 맞습니다. 이 세 명이 지금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네. 저희가 그 관련한 고소장을 입수를 했는데요. 이 내용을 조금 보게 되면은 고소인은 당사자 관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소인은 떵떵일보 대표이사이고 피고소인 김태열은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네. 피고소인 명태균은 미래한국연구소 실질적 대표입니다. 라고 써 있고 사건 경위 2021년 6월경 세명일보는 세명일보 소재지인 경북 안동에서 네. 유명 인사를 초청하는 토크 콘서트를 기획했습니다. 네. 당시에 안동 시니어 클럽 관장이 고소인에게 자신과 친분이 있는 창원 소재 미래한국연구소에 부탁을 하면 유명 인사를 초청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2021년 7월 초 예. 미래한국연구소 측 명태균 대표 측 김태열 소장이 예. 고소인에게 네. 당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불러줄 수 있다 이렇게 아. 얘기를 했습니다. 아, 네. 이게 지금 어저께 밤에 네. TV조선이 단독 기사를 하나 냈어요. 네. 미래한국연이 이준석 여론조사 해주고 출연료로 3천만 원을 대신 받았다. 그렇죠. 라는 단독 기사가 내가 나왔거든요. 너 여론조사 너 당대표 되는 거 대신 해줄게. 그 대신에 이거 요거 3천만 원 토크 콘서트 이걸로 이제 그 가리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된 거라는 얘기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이런 행위가 실제로 일어나기는 한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조금 더 네, 읽어드릴게요. 2021년 7월에 이 김태열이 세명일보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네. 그때 김태열이 고소인에게 토크 콘서트에 오는 이준석 당대표에게 강연비로 3천만 원을 줘라. 그리고 1억 7천만 원을 빌려주면 네. 이준석을 토크 콘서트에 초청해주겠다고 해서 네. 본인 고소인은 2021년 7월 19일 고소인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국민은행 김태일 계좌로 5천만 원을 이체를 하고 네. 경남은행 미래한국연구소 계좌로 또 1억을 이체하고 예. 또 나흘 후인 7월 23일 국민은행 김태열 계좌로 5천만 원을 이체를 했습니다. 2억 원이네요. 합이 2억입니다. 예. 즉, 이 고소를 한 사람이 이 김태열과 미래한국연구소 계좌로 총 2억을 넣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2억 원 중에서 3천만 원은 네. 이준석 출연료고, 그죠? 1억 7천만 원은 꿔준 거. 무이자로 빌려줬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5번부터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네. 2000 그리고 나서 2021년 7월 한 차례 이 토크 콘서트가 미뤄집니다. 그리고 2021년 8월 8일 안동시 비밀의 숲 공원에서 이준석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토크 콘서트가 있었던 날 저녁 명태균, 김영선 의원 등과 고소인은 티타임을 가졌는데 이때 명태균, 김영선 의원은 고소인에게 돈을 더 차용해 달라고 돈 더 하였으나 빌려달라. 고소인은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고 회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과 현직 국회의원 당선자인 김영선이 돈을 좀 더 달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이후에 이 이제 사건 진행을 보면 이후에 고소인이 야, 빌려준 거 3천만 원 이준석 출연했으니까 그거는 네. 출연료라고 치고 됐고 1억 7천만 원 그 빌려준 거 왜 안 갚아? 빨리 갚아.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태열이 5천만 원 한 번, 2천만 원 한 번, 7천만 원만 변제를 하고 1억은 아직도 갚지 않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이 갚은 시기가 중요합니다. 2021년 8월에 토크 콘서트를 했죠. 네.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2억 원이 건너갔고 네. 2억 원에서 3천만 원 빠졌고 네. 1억 7천만 원이 있었는데 갚아야 될 돈이 그중에 7천만 원은 2021년 11월에
5천만 원 한 번, 2천만 원 한 번 해서 7천만 원 갚았습니다. 네. 1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네.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한테 1억 원이 아직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이 1억 원이 어디 갔을까요? 근데 또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이 사람은 지금 미래한국연구소는 사무실에 전화비도 못 낸다고 돈이 없다고 했대는데 2022년 1월.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이 김태열이 아파트를 샀다는 거예요. 네, 정확하게 아까 네. 2021년 11월이었지 않습니까? 네. 아파트 구입 시점이 2022년 1월 6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 달 뒤에 한달 아파트를 뒤에? 1억 네. 주고 삽니다. 2억 3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예. 사는 거예요. 예, 그 중에 1억이 여기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렇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사건에 돈 빌려준 사람 요 분한테 일단 제가 전화를 먼저 걸었던 이유는 왜 걸었냐면 오늘 지금 얘기가 됐던 게 이준석한테 3천만 원 출연료를 줬다라고 네, 얘기를 맞습니다.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무슨 소리야. 나는 TV에 나갈 때도 지금 100만 원 받고 나가는 사람인데 내가 3천만 원을 받았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라고 반박하는 글을 올렸거든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어제 밤에 띄운 페이스북 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TV조선 보도가 이준석 대표가 명태균이랑 같이 해가지고 여론조사 대가로 그 명태균한 출연료 3천만 원 받고 토크 콘서트 갔다 이러니까 이준석이 페이스북에 띄워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무슨 소리냐. 나는 TV조선 강적들 나갈 때도 100만 원 받는데 네. 그리고 내가 무슨 3천만 원을 받고 나가냐. 맞습니다. 나는 그런 거 없다. 왜 나한테 확인도 안 하냐. 네. 그런 식으로 불만을 표현을 했고 그다음에 당시 자기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GPS 기록도 다 있다. 그러니까 안동 당협에서 열리는 행사와 토크 콘서트 간 거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인정을 했고 나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강하게 부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건 그러면은 이준석은 안 받았다고 하는데 돈을 준 사람은 그러면 줬냐 해서 제가 아침에 전화를 돈 준 사람한테 직접 전화를 네, 한 거죠. 돈 준 사람한테 전화를 해봤습니다. 예. 네, 여보세요? 아이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일보의 박은주 기자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못 들려드리는 이유는 저희는 야비한 취재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분한테 선생님 목소리를 녹음을 해서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들려드리겠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약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 목소리를 다 들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이걸 들려드린 건 저희가 통화를 했다 하는 증빙을 하기 위해서 일단 들려드린 거고요. 통화 통화를- 내용은 이분과의 통화를 통해서 저도 같이 들었는데요. 우리 네. 방송에서 통화한 내용을 그 많은 부분 거의 대부분의 의혹이 해결됐어요. 해소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까 고소인이기도 하고요. 고소한 내용대로 진짜로 돈을 준 건 사실이다. 네. 그리고 이게 재밌었어요. 이준석한테 출연료를 3천만 원 준다는 게 말이 되냐. 이준석 씨는 자기는 그런 출연료 받은 적도 없고 네. 3천만 원 나는 안 받는다. 네. 그런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아니 이때 비슷한 시기에 김재동 출연료가 토크 콘서트 1,600만 원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되게 이게 진실하신 분인 것 같아요. 아니 김재동이도 1,600만 원 받는데 나는 당 대표 정도면 네. 3천만 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에 당선된 지 이제 두 2달 남짓일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고로 주가가 있을 때고 그런 사람을 안동 당에 모셔가지고 행사를 하니까 나는 줄 수 있다. 그러면 부당한 돈이냐 했더니 네. 아닙니다. 내 개인 돈을 준 겁니다라고 했어요. 개인 거기까지 돈. 예, 개인 돈을 준 그래서 겁니다. 또 물어봤습니다. 그럼 개인 돈을 네, 이준석한테 붙여주셨냐? 네. 했더니 이분 아니다. 그거를 명태균 측한테 줬다라고 아, 그렇죠. 얘기를 했습니다. 미래한국 네. 명태균한테 줬다. 네, 명태균에게 줬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준석 씨가 3천만 원 받은 거를 확인했느냐 물어봤더니 아니 그건 자기는 확인 못했다. 왜냐하면 네. 명태균이 처음부터 3천만 원을 불렀고 자기는 그래서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3천만 원을 개인 돈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준석 씨한테 돈을 따로 받았는지 확인할 필요는 없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명태균한테 이 3천만 원이랑 돈까지 빌려줬는데 그럼 뭘 많이 부탁을 한 거 아니냐 혹시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나는 이 사람을 그날
토크쇼 현장에서 바로 끝나고 나서 1시간 딱 티타임 가졌고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없다. 네. 그래서 요새 지금 명태균이 산단에 뭐 영향력을 끼쳤다 그렇죠. 막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아니 혹시 산단에 들어가는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시냐라고 했더니 나는 그것과 전혀 관련 없는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예. 나는 오히려 딱 3천만 원 뺐어요. 네. 아까 2억 원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네. 나머지 못 받은 돈에 대해서는 고소를 했다. 라고 사기죄로. 얘기를 했는데 예. 이분이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아니 보십시오. 김영선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쵸. 당시에 사선 의원이었고 그런 김영선이 자기 사촌 동생이라고 하면서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을 여기저기 소개시켜주고 다녔다. 저희가 그 지점에서 약간 당황했죠. 네. 사촌이라고요. 지금 칠촌이라는 얘기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사촌인지 칠촌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그 영남 지역에서 김태열이 김영선의 친척이다, 사촌. 예. 친척이다 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파다하게 이분은 퍼졌다고 사촌으로 합니다. 알고 이분은 이제 사촌으로 알고 있고 있었어요. 그리고 네. 실제로 자기는 명태균도 처음 봤고 네, 김태열도 처음 봤고 모르는 사람이고 근데 누굴 보고 빌려줬느냐? 김영선 보고 빌려줬다는 네. 거예요. 김영선. 네. 김영선이 국회의원이고 김영선 국회의원이 아까 티타임에도 명태균과 김영선 맞습니다. 토크 콘서트 끝난 다음에 1시간 동안 했고 끝날 때 돈을 더 달라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맞습니다. 더 빌려달라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 이분은 자리에 김영선 의원이 같이 있으면서 같이 했죠. 돈 좀 더 빌려줘라고 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분 예. 주장은. 그래서 저한테 김영선을 신뢰해서 나는 그런 거지. 네. 다른 거 없다. 네. 무슨 일을 부탁하거나 네. 뭐 이런 거 아니다. 그리고 못 받은 돈은 분명히 난 돌려달라고 고소를 했다. 네. 내가 그래서 사기 보니까 피해자다. 창원지검에 지금 이미 고소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명확하고 저는 이것 때문에 한 가지가 네. 왜냐면은 그 명태균 씨가 지금 뭐 저기 검찰 조사 받으러 가고 이러면서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이거는 계좌 털어보면 나오는 문제다. 계좌 풀어보면 다 나올 거는데 네. 아까 저희가 했던 이 고소장에 기업은행, 경남은행 네. 계좌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네. 혹시 이걸 말하는 건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보십시오. 명태균, 네, 김태열, 강혜경 셋이 짝짝꿍대에서 일을 잘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갈라져 갖고 김태열과 강혜경은 민주당 이쪽 민주당 같은 쪽으로 편이죠. 가서 제보자가 됐어요. 제보자가 되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명태균이 불법 여론조사를 했고 그걸로 대통령을 만들었고 그걸로 뭐 여러 사람을 당선을 시켰고 김영선까지 당선을 시켰는데 그래서 이 명태균이 혼자 김영선 그 세비도 반띵해서 그렇죠. 가서 있고 나쁜 짓을 이 사람이 다 하고 있다. 총선 개입을 맞아요. 하고 거기 김건희 여사가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지금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은 김영선의 친척인 김태열과 김태열. 거기 또 명태균까지 명태균. 합세해서 예. 지방에 있는 사업가들한테 돈을 뜯고 다닌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 돈을 뜯으면서 그냥 뜯을 수 없으니까 명태균은 준석이 데려올게요라고 해서 이준석도 들여다 대고 네. 그 무엇보다 김영선이라는 사선 의원이 뒤로 앉아갖고 제 동생이에요. 좀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이런 그림이 지금 그려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자기네 일종의 공작새처럼 자기네 위세가 대단하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명태균은 계속 그 김경희 전화 왔대 뭐 이런 소리 하고 다니고 그쵸. 그다음에 계속 이 이름을 계속 팔아낸 건데 이준석은 이 여기서 얼굴을 팔고 이준석도 얼굴 마담 된 거죠. 이준석은 여기 끌려갖고 이제 얼굴 예. 팔았던 거고 그렇죠. 이렇게 얼굴 팔면서 짝짝꿍해서 잘 먹고 있다가 이 2억 원 땡긴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3천만 원은 제가 명태균이 먹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준석한테 3천만 원이 갔을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자기는 모른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3천만 원은 명태균이 먹고 한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이준석을 줬을 거고요. 나머지 1억 7천만 원을 지금 김태열이 갖고 있다가 7천만 원은 변제하고 1억을 그냥 써버린 사건이 아닌가. 네. 그랬기 때문에 김태열과 이 강혜경 씨는 여기 왜 김태열 씨 편에 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돈 네. 문제를 얽히면서 이 사람들이 명태균한테 반대로 후달리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명태균 니네가 지금 지금 저 사람한테 개인한테 돈 끌어다가 헤쳐먹은 거 아니냐라고 욕을 먹으니까 제가 또 하나 잠깐만 죄송한데 네. 생각을 해보면 김영선의 세비를 이런 아픈 틀리면 안 돼. 똑바로 그러니까 해라고 똑바로 하는 거 있었잖아요. 얼마나 충격적인 영상입니까? 그때 목소리. 우리가 놀랬잖아요. 야 김영선을 저 명태균이 저 나쁜 놈이네. 명태균이 어떻게 저 김영선 같은 저 의원의 세비를 저렇게 반띵을 해먹을 수가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 소장을 딱 받으면서 결국은 김영선 의원이 얼굴마담으로 김태열에게 그 돈 슈킹하는 거 1억 원 그 남한테 빌려서 안 갚는 거 여기에 도움을 줬기 때문에 명태균이 이거를 약점으로 잡아서 그러면은 저 돈 빌려준 사람 측에서 나한테도 돈 갚으라고 하니까 연대에서 갚으라고 하니까 당신이 지금, 갚아. 그렇죠. 이런 협박을 한 게 지금 아니야. 왜냐하면 아까 3천만 원은 명태균한테 네. 갔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는데 네. 그거까지도 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네. 명태균은 본인 입으로는 지금 자기는 신용불량자고 네. 자기한테 통장에 돈 드는 순간 다 빠져나가요. 압류당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명태균 통장으로 보낸 건 없어요. 그러니까 네. 미래한국연구소 통장으로 갔는데 문제는 네. 뭐냐면 명태균 여기 피고소인이 됐어요. 네. 명태균은 이거 뭐야? 나는 지금 한 것도 없는데 왜 나를 고소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소유주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그리고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아까 기사 1월 달에 집 산 거 뒤늦게 알게 됐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너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너 집을 아파트를 샀네. 2억 3천만 원짜리 그때. 네. 그 돈 이거네. 야, 나는 그리고 이준석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 이준석은 페이스북에 뭐라 그랬냐면은 당 행사이기 때문에 무슨 당 대표가 당 행사에 네. 가느냐. 그렇게 돈 받고 얘기했고 가냐라고 돈 받고 가냐 얘기했어요.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돈은 전체로 김영선, 김태열 네. 한테 갔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김태열과 김영선이 친척이라고 하니까 네. 명태균이 그렇게 김영선한테 함부로 한 거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태열이 아파트 사고 네. 뭐 니도 너는 정치자금 가져가고. 나는 뭔데? 응. 그래서 강혜경한테 전화한 거죠. 그렇죠. 야 지금 이래 됐거든. 너는 너 지금 김영선 사무실에 네가 왜 들어간지 알지? 들어오면은 세비 들어오면은 정확하게 반 잘라서 나한테 보내. 예. 그게 그래서 그 화나 있는 모습이 여기에 있었던 거 아닌가 또 싶어요. 하나 있어요. 그리고 명태균의 그 워딩 중에 명태균이 내가 이거 실소유주야? 미래한국이 내 그치. 거야? 그랬죠. 미래한국 거야? 내 거 아니라고 했죠. 라고 뭐 7번인지 8번인지를 네. 물어보는 음성도 또 공개가 된 적이 그렇죠. 있거든요. 미래한국이 자기가 아니라고. 그럼 왜 명태균은 당시에 미래한국이 자기 게 아니라고 화를 내면서 얘기를 했어야 될까요? 그거는 바로 저희가 좀 아까 읽어드린 이 소장. 그렇죠. 소장 내용을 보면은 명태균은 자기 통장으로 돈을 받은 게 없는데 자기가 지금 이 사람한테 고소를 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무슨 소유주냐. 여기 내 지금 이 법인 명세에 내 이름이 어디 있냐. 근데 왜 돈은 니네들이 헤쳐먹고 내가 소송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화를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명태균의 그 폭발을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반띵하라는 거고. 네. 이거 내 거도 아니다. 그러니까 일단 적어도 이 이준석 토크 콘서트 건에 있어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그리고 강혜경이 그러면은 왜 이걸 강혜경은 의문인 거예요. 폭로했을까? 강혜경은 보통 그런데 이제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은 네. 추정입니다. 배소현, 네. 김현지 네. 이렇게 내밀하게 돈을 만지는 분들은 네. 꼭 다 이런 여성들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무실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분이죠. 예, 저는 일종의 그 강혜경 씨도 여기에 사실 이렇게 돈이 흘러 들어오는데 네. 이 사업가 김 씨만 돈을 댔겠습니까? 이 지역에 많은 사업가들이 있고 많은 정치 지망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가 저는 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패턴을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김영선과 김태열과 네. 명태균은 일종의 그거 같아요. 저는 이준석이 연예인이고 네. 연예인과 매니지먼트 관계. 맞아요. 이 연예인 매니지먼트인데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네. 당대표를 만든 거야. 네. 그리고 김영선을 보궐해서 당선을 시켰어. 네. 야, 저 매니저 잘한다. 명태균하고 네. 미래한국 저기 매니지먼트 좋다. 네. 저기 가면은 된다. 네. 뜬다. 라고 하면 우리 연예인 매니지먼트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한두 명 띄워놓고 나머지는 그 연예인 되고 싶은 꿈에 있는 애들 얼마나 데려다가 그렇죠. 그 돈 받고 네. 혹사시키고 합니까? 그래서 이건 마치 그 고소 내용을 보면은 진짜
정치 매니지먼트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사람들이 요 지역에서 우리 네. 서울에 줄 닫는다. 나 이준석도 네. 데리고 올 수 있다. 나 김건희 여사랑 통화하는 사이다. 이런 얘기를 쫙 퍼뜨리면서 이 일종의 저 돈 사기를 저지른 돈을 슈킹한 이런 사건이 네. 아닌가라는 의심이 강하게 있고 그 와중에 자기네끼리 돈 갖고 배신이 일어나서 서로 갈라져갖고 폭로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죠. 보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부분은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즉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에서 대선 후보가 될 무렵에 이준석 씨나 김종인 씨나 이런 사람들 네. 쪽에서 오히려 명태균이란 김영선의 소개로 명태균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윤석열 총장에게 소개가 되기는 했지만 이후에는 김종인과 이준석이 명태균을 이용해서 대통령을 이 방향 저 방향으로 움직여 보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그렇죠. 또 그거를 지켜보던 김건희 여사는 본인이 정치도 모르면서 자기가 마치 정치의 큰 조언자가 될 수 있는 양 대통령이 명태균을 끊어버린 이후에도 계속 남편에게 혹시 무슨 도움이 될까 싶어서 계속 연락을 하면서 또 돈봉투를 주거나 했던 것은 아닐까. 즉 한마디로 총선 개입이라는 결정적인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사기 행위에 일종의 들러리를 서준 게 아닌가. 여사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연예 매니지먼트한테 당한 거죠. 연예인 매니지먼트 업체한테 네. 정치인 매니지먼트죠. 네. 매니지먼트 업체한테 당한 거고 네. 그 당하는데 김영선은 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선은 거의 주역이라고 봐야 주역급인 것 돼요. 같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요. 네. 일종의 그 뭐랄까 저는 이준석 대표 페이스북 어제 글 보면서 네. 알리바이를 만들더라고요. 알리바이라고 하는 알리바이가 아니라 실제 동선 자기는 거기 간 게 당행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네.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이때 가가지고요. 그 뭐 엄청나게 휴가를 겸해서 갔더라고요. 네, 네. KTX 이 안동에 가가지고 9일부터 안동에서 8월 8일 토크 콘서트 하고 9일부터 여름 휴가를 5일 동안 이 경북 지역에서 지냅니다. 네. 그리고 낮에는 또 뭐 이때 이벤트로 개인 택시 뭐 네. 청년들 이걸 안다 이래가지고 양도양수 교육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날 행사예요. 저는 행사장에 이준석 대표와 그리고 당시 김영동 국회의원, 네. 김학동 예천 군수, 이철우 지사 그리고 이준석 대표 그다음에 뭐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적실장 그다음에 안동시 체육회장 경북 도당 뚜루루한 김정재 사람들이 다 도당 왔어요. 위원장 그러니까 예. 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준석 씨가 당 대표가 된 게 6월이고 네. 그리고 한 두어 달 만에 네. 행사가 열렸는데 젊은 이 이준석 당 대표가 갔더니 경북 TK가 막 다 움직인 거예요. 그렇죠. 이준석으로서는 효능감이 너무너무 큰 거죠. 네. 그리고 거기서 야 5일씩 휴가를 지내고 갔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이준석의 동선에 대해서 기사들도 많이 나왔어요. 네, 네. 이런 큰 행사를 기획을 해가지고 이준석으로서는 또 야 어떻게 본다면 이준석 입장에서는 명태균 씨가 역시 잘하네. 이준석 입장에서 명태균이 잘한다고 볼 수도 있는 행사를 그렇죠.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을 해준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이 과연 이준석은 그냥 들러리만 쓰고 당했을까? 이거는 이준석이 수혜받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거예요. 저는 그 시기에 왜 그러면은 그쪽을 내려갈 수밖에 없었냐. 네. 그러면은 뭐 당협대회, 당원대회나 당원 행사가 그 지역밖에 없었을까. 지금 당시에 이준석 인기는요. 당대표 되고 어마어마했죠. 2개월이면 그때 어마어마했거든요. 지금 사실 이준석 예. 경선 체크해보고 네. 그때 미래한국과 명태균, 네. 김영선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것까지도 한번 크로스 체크해서 예. 퍼즐 맞추기 해볼 그렇기 필요가 있을 것 때문에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씨가 분명히 명태균이나 이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어떤 혜택을 입은 거 아닌가. 이 행사 자체가 혜택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여론조사 단계, 그쵸. 당대표 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에 저는 어떤 특혜를 입었던 것은 아닐까 저는 계속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네. 바로 그랬기 때문에 준석이 오라고 하면 돼라는 워딩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 워딩에 의해서 움직인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 예. 더 이렇게 모여서 움직였던 사람들이 결국에
7불사 회동까지 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7불사에도 명태균, 이준석, 김영선이 모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마치 세상 물정 모르고 그냥 네. 나이 많은 그 선수만 높았지 혼자서 아무도 뭐 없는 국회의원을 마치 명태균이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는데 네. 실제로는 김영선이 살기 위해서 네. 온갖 그 구명하는 과정에 있는 게 7불사 회동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선의 역할이 그냥 단순히 하면서 명태균에 당한 사람이 아니란 것 같아요. 제가 이 김영선 의원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5선을 네. 한 사람이 저렇게 어리버리해 보이고 6선인가요? 김영선이 5선이죠. 이제 복원해가지고 5선 됐죠. 저렇게 어리버리해 보이고 저렇게 바보 같은 짓을 당하고 저렇게 명태균한테 모욕을 당하는데 저런 모습을 할 수 있을까라는 느낌이었는데 제가 이 소장을 딱 보고 나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김영선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아닌가. 예. 순진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다른 시선을 다른 희생양을 갖다 대는 게 아닌가. 그것이 이들이 짜낸 다른 희생양이 김건희. 김건희 여사 아닌가. 그러니까 7불사가 결국 네. 그겁니다. 네. 자, 안 됐어. 공천 안 됐어. 네, 다음 단계. 네, 와. 자, 이거 갖고 해보자. 네. 이 정도로 이준석 토크 콘서트 가지고서 즉 티타임 하면서 네, 야, 2억 받아놓고는 네, 돈 더 달라고 네. 할 정도면은 그렇죠. 이 사람들은 7불사에 모여가지고 어떤 그거 없어요. 뭐 어떤 짓을 했을지 모르는데 저때 당시 조금 달라진 조건이 자, 김영선은 똥줄이 탔잖아요. 7불사에서 네. 있을 때. 근데 이준석은 어쨌든 개혁신당 만들었고 네. 상당히 이번엔 자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입장이니까 네, 야, 이 협잡의 이 리스크에 내가 몸을 넣어야 돼? 네. 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자꾸 빠지고 싶은 거였어요. 그때부터는. 네. 이제 그렇죠. 국힘도 아니고 그렇죠. 이준석은 여기서 이 사람들하고 이제 연을 끊고 빠져야 되는 단계니까 네.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사건을 이 공천 개입 네. 이 사건으로 돈 가져가야죠. 사기 사건, 예. 아, 그렇지. 편취 사건을 덮기 위해서 이거를 네. 공천 개입 사건으로 방향을 전환시킨 거 아닌가? 그런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의미도 듭니다. 저희는 그리고 추정입니다. 예. 김건희 여사가 또 이런 데 걸리기 좋잖아요. 엄청 통화하고 엄청 문자 보내고 그다음에 현금도 주고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 통화한 내역 있어. 다 문자 주고받은 내역 있어. 그다음에 돈 봉투까지 있어. 네. 이러면은 물증이 여기다 있습니다라고 해서 셋이 입맛 맞추면 되는 단계. 그런 둘이 단계까지는 입맛 맞추면 예. 되는 단계. 이거잖아요. 그래, 7불사 해동의 성격이 네. 뭔지가 또 진짜 궁금해지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의 큰 몸통은 결국은 이준석, 네. 그다음에 김영선. 김건희 여사 이런 네. 사람들을 업고 네. 이런 사람들의 그렇죠. 후광 효과를 갖고 김영선, 명태균. 명태균, 김태열, 강혜경 네. 이 사람들이 돈을 편취한 사건이다. 그러다가 돈을 편취한 사이에서 배신의 증거를 찾게 되었고 야, 너 아파트 샀어 그 돈으로? 배신의 네. 증거를 찾게 되었고 넌 3천만 원 받았어? 너 3천만 원 슈킹했어? 서로 받은 금액이 달라지면서 배신의 큰 웅덩이가 생겼고 그래서 자기네끼리 김태열과 강혜경은 이 배신의 웅덩이에 명태균을 집어쳐넣자 네. 결의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어디로 달려가야 됩니까? 민주당 가야죠. 네. 파일 들고 민주당 가야 되고 네, 그 미래한국연구소 그 PC에 남아 있던 그 카카오톡 메시지 이런 것들 다 들고 갔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검찰에 들어가 있고 네, 같은 PC에 남아 있는 문자 메시지를 보고서 네, 민주당이 하는 해석이 있고 네, 검찰이 하는 해석이 있는데 네, 검찰은 기왕에 이 돈 그 고소 고발 사건까지 포함해서 네. 작은 흐름을 볼 것 같습니다. 네, 이게요 정말 저는 제가 나이를 먹었어도 바보 같구나라고 생각을 한 게 김영선 의원이 검찰에 저 참고인 조사 들어갈 때 이럴 때 보면 어리버리 해갖고 그 다음에 또 목소리 나오는 거 뭡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 안 할 거예요. 오선 의원인데 예. 김건희 말만 들으면 될 거 아니야. 예. 막 이러면서 막 그 명태균이 개난리 치는 거를 그 김영선 의원이 이러고 듣는 걸 네. 보면서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을 저렇게 했다는 사람이 서울대 법대까지 나왔다는 사람이 저렇게 명태균 같은 자한테 휘둘릴 수가 있는가? 저 사람 참 순진한가?
저렇게 순진해도 국회의원을 4선을 하나 5선을 하나 이 생각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김영선이 그때 명태균한테 저런 윽박 지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 네. 그것은 돈을 개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자기네끼리 나눠 먹은 사건이 배후에 깔려 있었고 심지어 미래한국연구소를 명태균에게서 명태균이 뭐 서울로 이전을 시킨다나 뭐 그런 계획도 있었대요. 네. 근데 거기에 그거를 따로 또 명태균, 김태열이 뭘 하려고 했었고 즉 김태열은 김영선의 친척지간이니까 김태열과 김영선, 명태균이 이 회사의 미래를 둘러싸고 자기네끼리 서로 내가 네. 먹어야지 하는 싸움이 일어났었고 그런 싸움 와중에서 뭘 들켜서 명태균이 그렇게 전화를 해서 그야말로 GR을 한 게 아닌가. 아니 네. 지금 여기 일부 저기 네. 문화저널 21이라고 하는 매체는 네. 그 김태열 아파트 매입 의혹, 네. 의혹이라고 하는 이제 기사를 어제 냈네요. 어제 냈는데 여기에 아예 이렇게 박아서 나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사촌인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이 네.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창원시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아닌데 여기 등기부 등본까지 딱 확인해가지고 맞습니다. 매입 시점까지 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쪽 지역 이게 저희도 이제 이게 창원 쪽이다 보니까 네. 취재나 이런 게 조금 느림 속도 차이도 있고 인맥도 좀 다른데 아는 분들은 이게 확실히 박아서 쓰고 있네요. 사촌이라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명태균은 사촌지간인 김영선과 김태열한테 네. 돈 내서 조금 이렇게 약간 좀 가라마을이 당한 그 뭐랄까 이게 좀 배제된 거. 배제된 거죠. 네. 배제된 것 때문에 열받았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사건이 커지니까 사실 김태열 소장은 처음에 안 나타났어요. 맞아요. 처음에는 강혜경만 나왔습니다. 맞아요. 강혜경이 미디어 토마토의 그 토마토 그 저기 출연자였던 무슨 노영희 변호사 통해서 이 소식을 처음 알려주게 됐고 네. 그 노영희 변호사가 감을 딱 잡은 거죠. 네. 이거를. 아 이거 얘기된다. 라고 해서 잡아가지고 강혜경하고 오랫동안 입을 맞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노영희가 그 토마토 그 진행자에서 빠집니다. 빠지고 강혜경의 변호사로 나서면서 이거를 이제 뉴스토마토라는데 박모 기자한테 준 거죠. 네. 그리고 박모 기자는 그걸 갖고서 이준석한테 간 거죠. 네. 그러니까 아마도 내용을 다 어느 정도 파악을 하니까 왜 그러니까 이준석한테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이준석은 다 확인을 해줬어요. 해줬습니다. 이런 거 네. 대화 이거 맞아. 그런데 이런 게 그때 처음에 출불사회동이었죠. 네. 이런 거 있었는데 김영선 의원이 들고 왔는데 나는 공천 개입은 아닌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자기는 빠지면서 네. 나는 그거 안 했어. 네. 나는 아니라고 했고 저 사람들이 한 거야. 네. 이거죠. 나는 공천 개입 아니라고 봤더라고. 그렇죠. 그런데 그 정도만 가지고서 뉴스토마토가 9월 4일 날 기사를 쓰면서 이 일이 다 네. 불거지게 된 거죠. 그리고 처음부터 거기는 이거를 공천 개입 사건이라고 규정해서 들어갔는데 완벽하게 프레임을 했죠. 네, 들어갔는데 우리가 지금 의심을 하는 건 이 사건이 처음부터 공천 개입 사건이었나? 이것은 누군가가 공천 개입으로 사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닐까? 왜? 네. 돈 문제의 갈등을 덮기 위해서. 저희는 이런 의문을 지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소장을 제기할 시점이 이거 가지고 문제가 나오니까 올 이달 초에 이제 고소장을 제시를 했네요. 예. 네. 자, 그래서 요거 사건을 한번 주의 깊게 여러분들 오늘 하여튼 저희는 새로운 물증을 갖고 새로운 의심을 지금 네. 던져놓습니다. 첫 번째, 김태열과 김영선은 사촌지간이고 김영선이 지역에서 일종의 자기 얼굴로 정치 자금이나 이런 뒷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동원된 적이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동원돼서 돈이 오간다는 사실을 이준석은 혹시 알았는가? 네. 이준석 씨는 왜 명태균이 오라고 하니까 거기를 그 바쁜 와중에 갔는가? 네. 그렇죠. 그다음에 아니 명태균은 출불사도 그냥 내려가잖아요. 네, 네. 안동도 오라면 바로 가잖아요. 네. 왜 명태균의 콜에 그렇게 이준석 당시 대표는 즉각 반응을 했어야 되는가? 아. 여러 문제들이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김태식 선생님은 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준석이가 명태균 이용한 거입니다. 음. 그러니까 사실은 이준석 씨는 어제 페이스북에서 자기는 돈은 전혀 모른다고 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도로 생각하면 이거 큰 판이거든요. 이 정도로 큰 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모를 정도였으면 네. 이준석 씨도 몰랐겠죠. 그렇다면 정치인으로서 과연 자질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는 또 이 김건희 여사 생각을 하게 되는데 김건희 여사는 이제는 이제 두 갈래 길이 있는 거예요. 공천에 개입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냐, 네. 아니면 이런 사기꾼들한테 당한 좀 그래서 부족한 사람이 될 것이냐. 우리 상홍킴님께서는 네. 김건희 여사가 좀 맹하죠. 이렇게 됐어요. 이 얘기를 듣다가 지금 네. 좀 되게 딱하셨나 봐요. 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예, 이런데 동원된 거잖아요. 예. 이런데 나뭐 서울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어떤 일을 했냐면은 네. 명태균이랑 이 사람들이 지역에 정치하겠다는 사람들을 데리고 서울로 온대요. 위력자 만나러 그러니까 가자. 한둘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어디 예. 갔는지 아세요? 어디 갔습니까? 두 군데 갔답니다.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예. 그리고 하나는 김종인 오피스텔. 오피스텔. 네. 딱 김종인은 바로 나왔어요. 네. 김종인 오피스텔 가고 코바나 컨텐츠 당연히 김건희 여사 없죠. 하지만 여기가 거기 김여사가 나한테 여기. 오라 그랬어. 예. 아니 본인이 없는데 아무 뻥소리는 이제 막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사기질에 김태열, 명태균, 김영선 여기 사기질에 동원된 것이 아닌가. 동원됐더라도 뭐 물을 책임은 당연히 물어야겠죠. 예. 책임이 있다면. 요지경님 말이 맞습니다. 저희도 이게 끼워 맞추면 머리에 쥐납니다. 네.